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 이렇게 충격적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을 직접 겪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살파먹는 괴생명체의 공포, 그리고 이 기생충이 절대 침투할 수 없다는 기이한 나라 한국에 대한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상한 진실을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을 밝히자면 저는 미국 보건당국에서 일하는 역학조사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CDC나 NIH 소속 과학자쯤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실은 주정부 산하 특수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조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늘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습니다. 의료, 첨단 기술, 군사력, 문화적 파급력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그 나라가 미국의 문화와 패션, 그리고 첨단 기술을 꾸준히 쫓아오지만 결국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여겼지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리슈마니아라는 기생충 감염 사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박테리아가 무섭게 퍼지는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 어떤 여성의 팔뚝에 생긴 작은 상처가 불과 사흘 만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썩어 들어가는 걸 직접 봤을 때는 저조차 아찔했습니다. 의료진이 처음엔 균 감염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살을 갉아먹는 기생충 리슈마니아가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생긴 지 며칠 만에 그 여성의 근육과 조직은 거의 녹아내렸고 기생충은 내장까지 침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녀는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지요.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그리고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난민촌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제 조사팀은 시체를 확인하느라 입에 넣은 마스크 위로 꿉꿉한 공포를 씹으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저는 거기서 끔찍한 장면을 연이어 목격했어요. 눈이 무너져 내리고 입이 없어진 상태로도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생충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미국 중남부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 리슈마니아는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제3세계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후가 달라지면서 모래파리가 활동 범위를 넓혀갔고 미국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되었고 지금 제 눈앞에서 이 괴생명체가 사람들 살점을 파먹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 무렵 저와 동료 연구자들은 전 세계 감염 상황을 살피기 위해 여러 국제 학술지를 뒤졌습니다. 시리아나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 남미 등에서도 이미 이 기생충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보고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조차 드문드문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데 유독 한국만은 단 한 건의 감염 보고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데이터가 누락된 게 아닐까 해서 한국 보건당국 자료를 살펴봤는데 정말 기록 자체가 전무하더군요. 그렇게 위생관념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설마 이런 살파먹는 기생충마저 완벽히 차단한다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저는 그때 한국 자료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가 통계적 오류나 숨기는 게 분명해. 제 생각은 그랬죠. 한국은 뭐든 과장해서 알리거나 미국 유럽을 모방하여 홍보하는 나라라고 여겼으니까요. 당시 미국 보건당국도 긴박했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속한 특별조사팀에 한국 파견 조사 요청이 떨어졌어요. 한국에선 정말 리슈마니아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까지 내가 간다니. 정보만 수집하면 되지 못하러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야 해.
라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는 물론 제가 자주 출장 가던 유럽이나 중동 지역과도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절차도 복잡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다시 미국 내 상황을 살폈습니다. 리슈마니아 감염자는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고, 플로리다와 텍사스 일대 병원들은 환자를 다 감당하지 못해 야전 텐트까지 세운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고도 귀에서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거긴 대체 어떻게 이 괴물을 차단한 거지? 분노인지 호기심인지 어느새 저 스스로도 한국이 궁금해졌던 겁니다. 이튿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정도 걸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이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미국 공항도 세계적이라 자부심을 가졌지만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적 동선, 긴 창구 대기줄이 거의 없는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이거야 단지 공항만 잘 지어놓은 거지. 미국에도 최신 공항들은 화려하니 뭐 하며 애써 폄하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한국 공무원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이들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미리 준비된 통역사를 붙여주고 제 체온, 건강 상태, 방문 목적 등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체크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탁탁 맞물려 돌아갔고, 아, 한국은 생각보다 IT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구나 싶었죠. 그래도 저는 이런 시스템 따위 미국도 하면 할 수 있어. 그들이 미국을 본떠 따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절대 감탄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푼 뒤 저는 제 협력기관인 한국질병관리청 KCDC 연구팀과 연락해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CDC가 있듯 한국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았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뵙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저는 이들이 뭘 그리 서두르나 싶어 약간 의아해했어요. 그날 밤에는 일단 한국 음식을 좀 시도해 볼 겸 호텔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향이 좀 강하다고 느꼈지만 의외로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속으로 그래봤자 미국식 스테이크나 이탈리아 파스타 같은 고급 요리에 비하면 별로지라고 생각하며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한국 연구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커피와 차를 준비해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간이 정확한 것도 그렇고 사무실이 말끔히 정돈된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이 신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마른 체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호리호리하지만 눈빛은 매서웠고 짧게 깎은 머리에 깨끗하게 다려진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반갑다는 인사말 대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공손히 물으면서도 굉장히 단호한 발음을 쓰더군요. 왠지 모르게 정갈이라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미팅실에 들어가니 커다란 스크린에 리슈마니아 관련 데이터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신 교수와 그의 팀은 이미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채집된 리슈마니아 표본과 한국 토양 미생물 샘플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시간 넘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내내 궁금했던 한국의 제로 감염 이유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연구를 해놨더군요. 크게 3가지 요점을 꼽았는데 첫째는 모래파리가 번식하기에 부적합한 한국의 습하고 산성화된 토양, 둘째는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과 식생활이 만들어내는 자연 방어막, 셋째는 한국이 예전부터 기생충 문제를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왔고 거기에 위생 시스템까지 철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특별히 면역이 강하다니. 기생충 따위가 한국만 비켜가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니 말이 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신 교수님께 혹시 통계 누락이나 증상 은폐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자 저희 시스템은
모든 감염병 환자를 대조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감염 사례까지 모조리 전산화되어 만약 리슈마니아가 국내에 들어왔다면 이미 질병조사망에 걸렸을 것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말투라서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이거 괜한 자부심으로 부풀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오후 연구팀은 저를 데리고 한국 외곽의 몇몇 지역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동했는데 굽이굽이 산이 펼쳐진 풍경이 굉장히 울창하더군요.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는데 흙길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함께 간 토양학 전공의 한국인 박사 한 분이 땅을 파서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 토양인데 미생물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토와 점토질 토양은 모래파리가 선호하는 환경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흙의 색이 붉고 질퍽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국에도 습한 지역이 많지만 이렇게 빽빽한 산악지대에 비가 자주 오는 곳과는 좀 다르긴 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뭐 리슈마니아를 완벽 차단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냐라는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했죠. 다음 일정은 전통 음식문화 연구시설 방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기생충 연구라더니 음식 연구소로 왜 가야 하나 싶었지만 저를 안내한 팀원은 한국의 발효식품, 특히 김치와 된장, 마늘, 고추 문화가 리슈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니 각종 발효통들이 줄지어 있고 김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연구하는 장면이 시연돼 있었습니다. 매일 먹는다고요? 말도 안 돼. 이런 걸 매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특유의 매운 냄새와 신맛이 느껴져서 솔직히 거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한 신입 연구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번 맛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전 이미 전날 김치찌개를 먹어본 터라 더 맛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한 젓가락 맛보니 또 어제와 다른 묘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발효 음식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세계 최강 나라인 미국의 의학기술이나 영양과학에 비하면 큰 의미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에서 저를 자극한 건 별도의 기생충 배양실에서 진행 중인 실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토양세균이나 김치 유산균 추출물 등을 리슈마니아가 감염된 생쥐 모델에 투여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항기생충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직 실험 단계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런 연구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꽤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머릿속에서 미국에 돌아가면 이보다 훨씬 정교한 연구 기법으로 바로 따라잡거나 앞서가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문 3일째, 저는 서울 중심지를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에 숙소를 나서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열차가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실시간 안내되더군요. 승하차 질서가 굉장히 좋았고 차 안은 놀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대다수 승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 패널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는데 그런 부분이 꽤 IT 강국다운 면모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내 저건 미국 시스템을 모방해 개선한 것일 뿐이야. 세계 1위인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처럼 혁신적인 기업은 미국에 있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 곳곳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딜 가든 WI-파이가 공짜로 터지고 편의점 곳곳에서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일정 간격으로 소독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 때
한국 뉴스에서 봤던 K방역 풍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더군요. 방역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한다고? 이제 코로나는 지나간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의아해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 친구는 한국은 늘 위생에 민감합니다. 저희는 원래 어릴 때부터 손 씻기 교육을 많이 받고 병원이나 마트 앞에도 손소독제가 늘 있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마 이 정도 위생 습관 때문에 기생충이 못 들어온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위생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 서울 외곽의 한 보건소를 찾았을 때입니다. 병원 옆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마침 허름한 배낭을 맨 백인 남성이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온 여행자라고 했고 며칠 전 동남아 쪽을 다녀오다가 다리에 이상한 부스럼이 생겨 걱정이 돼 여기 보건소를 찾았다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 리슈마니아 아닐까요? 최근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서 설마요. 그런 무시무시한 기생충이라면 큰 병원에 가야 하겠죠. 그런데 혹시 한국 병원은 비싸지 않나요? 미국 병원비가 하도 무서워서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보건소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일단 여기서 간단한 검진을 받아보세요. 비용은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여행자라고 해도 검사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귀가 의심스러워서 무료에 가깝다고요? 미국 같으면 응급실 한번 들렀다가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외국인은 곧장 간단한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단순한 세균 감염이었지 리슈마니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리슈마니아였다면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격리치료에 들어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조기 대응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 이미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연구팀과 식사를 하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 생활 방역이나 보건 인프라, 발효 음식 같은 걸로 기생충을 아예 막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라며 따졌습니다. 그때 저를 맞은편에서 바라보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죠. 예전부터 한국은 기생충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국민의 8~90%에 달했어요. 그래서 전국민 구충 운동,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배변 검사 같은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기생충과의 전쟁에 성공했죠. 아마 그 과정에서 형성된 면역 특성이 남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순간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후진국 수준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한때 그렇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뤘고 게다가 기생충 문제도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미국도 패스트푸드와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 문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어차피 미국이 개발한 치료약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연구원은 맞습니다. 저희도 미국의 의학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되 저희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는 걸 잘해왔을 뿐이죠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잖아라고 우기고 싶었지만 왠지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 복제나 모방이라기엔 너무 잘 최적화돼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출장을 더 연장하며 조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을 부정하기도 애매했고 인정하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항공권을 재확인하는 날 아침 한 매체에서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내장이 녹아내려 쓰러지는 장면이 인터넷 영상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빨리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든 조사 대응해야 해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국 미국이 세계 최고 의료 기술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마지막 날 연구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제가 솔직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살파먹는 괴물 기생충이 전 세계를 덮치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건지 아직도 의문스러워요. 그러자 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나 생태계 교란으로 언제든 경계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한국은 그걸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미리 차단하려는 의지와 습관이 있죠. 게다가 운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땅과 기후가 모래파리 번식에 적합하지 않고 매일매일 김치와 마늘, 고추를 섭취하는 전통도 도움이 되죠.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나은 점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이기도 하고 연구 자금력이나 과학기술 수준도 훨씬 높죠.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약이나 백신도 미국이 먼저 개발할 겁니다. 그러자 신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웃으며 미국이 훌륭한 나라죠. 함께 힘을 합쳐야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비아냥거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조금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미국이 최고지. 우리는 미국을 따라오는 나라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으니까라고 되뇌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과 거대한 항만,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망, 푸른 산과 들판을 내려다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한국이 설령 리슈마니아를 완벽히 막아내더라도 미국이 결국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제가 편협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저 자신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리고 그 위대한 미국이 대체 불가하다는 확신을 바꾸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귀국 후 텍사스의 감염 현장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군도 투입됐고 제가 보고서로 제출한 한국의 위생 습관과 환경적 요인, 발효식품의 면역 증진 가능성 같은 내용들이 상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 보고서에 큰 흥미를 보이며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우리보다 한 수 앞설 수도 있나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속으로 그래봤자 미국이 원조고 한국은 따라온 것일 뿐이라고 반복했지만 제 보고서가 높이 평가받는 모습에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을 부각시켜준 셈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미국 내 리슈마니아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언론에선 한국만은 여전히 감염 제로라는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감염자가 보고되는 상황이었으니 한국은 더욱 신비로운 케이스로 주목받게 되었죠. 수많은 기자와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갔고 저는 계속 그들의 보고서와 결과물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스로도 의심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걸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현장에서 본 게 전부 사실이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미국의 기술과 시스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저 역시 제 조국을 사랑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슈마니아라는 어마어마한 공포 앞에서 한국은 저와 달리 체계적이고도 강인한 면역막을 구축해왔습니다. 습하고 산성화된 땅, 수천 년 이어진 발효식 문화를 토대로 한자연 방어체계,
평소 철저히 몸에 밴 위생 습관과 놀라운 속도의 대응력까지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제 더는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에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적어냈습니다. 과거엔 제가 이 나라를 미국을 따라하려 애쓰는 후발주자 정도로 여기며 제 멋대로 무시했지만 이젠 솔직히 말해 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을 또다시 찾는다면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억지로 깎아내리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위협적인 기생충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한국이 이미 해낸 훌륭한 방어 체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공조해야 할 방향이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리슈마니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유럽 주요 도시까지 그 속에서 한국만이 가느다란 빛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젠 인정합니다. 한국은 기생충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생존 방식을 스스로 구축해냈고 그 기반에는 그들의 음식, 기후, 문화, 그리고 오랜 역사에서 다져진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 비비안으로서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엔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배움을 청할 생각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앞으로도 더 늦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비비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